네, 안녕하세요. 우리 미련하게 공부하고 요령있게 시험 보자. 국어 강사 정원입니다. 이제 저의 언어와 매체, 즉 문법에 해당하는 개념 강좌인 언맵폴더 개념 정리편이 개강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법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감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우리가 그냥 문법 앞에서 수강을 해. 앞에서 근데 수강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강사가 열심히 재롱잔치하는 것들 여러분들 구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강을 쭉 하고 그냥 문제를 쫙 푼다고 내가 문법 성적이 오르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습 방법과 그 다음에 문법 공부에 무조건 필수적인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념 노트, 자기의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학습법과 그 다음에 개념 노트 작성법을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문법 포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왜 언맵 폴더라고 커리큘럼명을 작성을 만들었냐? 우리 그 폴더 수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개념이 되게 많아요. 단어 파트도 있고요. 문장 파트도 있고요. 의문 파트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의미 담화 파트도 있을 것이고 국어 규범 파트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국어사 파트도 있을 것이고 되게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문법 개념들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의 개념이냐? 전혀 아닙니다. 전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 때 나는 단어 파트에서의 이 개념과 문장 파트의 이 개념을 꺼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가 바로바로 빠릿빠릿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마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떠올리시면 돼요. 핸드폰 어플 생각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 그 부모님 핸드폰이 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어머니 핸드폰이 굉장히 정돈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어플 정리가 알죠? 폴더별로 설정이 안 돼 있는 거.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내 핸드폰으로 주문하기가 싫어. 오늘은 엄마가 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배달의 민족이나 이제 쿠팡 이츠를 해가지고 엄마 걸로 시키고 싶겠지. 엄마 나 엄마 걸로 시킨다 라고 하면 엄마가 그러든가 라고 하겠죠? 그래서 엄마 핸드폰을 딱 봐. 근데 젠장 쿠팡이츠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답니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 폴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찾는데 오래 걸릴 거잖아. 그런 점에서 특정 개념을 수납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파트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문법 체계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그 목차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목차부터 제대로 꼼꼼하게 읽더라라는 아마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문법에서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개념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고 또 그 상위에 있는 목차는 어딘 거고 그거를 좀 잘 잡아주셔야겠다 해서 목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은 이제 문법을 풀다 보면 아마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개념 학습을 하시고 나서 문제 풀 때 틀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뭐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어근이 뭐고 접사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근과 접사가 뭔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어근이었다고? 이걸 몰라서 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말 중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의 문법적 특성을 다 알고 살아가는 건 아니고 모든 문장에 있는 문법적 특성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언어라는 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서 다른 단어나 다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시를 다 알고 살아가지 못해. 그런 점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예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정의는 언제나 그래서 예시랑 연결하셔갖고 학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다라고 그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예시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문법의 완성은 없습니다. 개념 1회독, 2회독 한다고 딱 문법 끝나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뭐 언어와 매체 선택자야. 근데 1등급이 꾸준히 나와. 그 다음에 나 언매 거의 틀린 적 없어. 하는 이제 고정 1등급 친구들도 첫 문제 던지면 20문제는 틀릴 거예요. 아니면 뭐 30문제, 50문제는 틀리겠지. 그렇게 완성은 없어.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정의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예시를 몰라서 틀리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든지 익숙하지 않은 게 나와. 그러면 이게 뭐였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회독, 2회독은 조금 어느 정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꾸준히 문제 풀이는 주에 뭐 1, 2회 이렇게는 꾸준히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문법의 완성은 없습니다. 라는 걸 먼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법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당연히 이제 수강을 하시고 뭐 이제 뭐 필기도 하시고 뭐 개념도도 만드시고 하겠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교환 올려드리고 할 때 맨 마지막 페이지에 강마다 백지복습란이 따로 있을 거예요. 네. 물론 백지복습란에다 하셔도 되고 아니 뭐 A4 아무거나 아니 노트 다 상관없어요. 아니 뭐 이면지 다 괜찮습니다. 백지복습법이라는 거 말 그대로 백지에서부터 쑥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이제 여기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당연히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 들으면서 이제 필기 같은 거 하면서 들으시겠죠? 이해하시면서 그 다음에 개념 노트, 개인 노트
노트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암기 하셔야겠죠. 노트 정리한 거. 그 다음에 암기를 다 했어. 내가 노트 필기한 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번 쭉 훅 훑어주면서 암기를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백지복습법을 할 건데 뭐냐면 그냥 빈칸 뚫어놓고 빈칸 채워라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단어 음운 파트를 배웠어. 그러면 뭘 하는 거냐?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종이에서 음운 써요. 그 다음에 음운의 정의 써요. 그 다음에 배웠던 걸 싹 다 해보는 거야. 오케이, 음운 변동에는 이렇게 뭐 교체, 탈락, 첨가, 추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지. 교체는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이게 있었고 탈락에는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첨가는 이게 있었고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목차부터 그 안에 있는 개념부터 간단한 예시까지 싹 다 적어보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것 중에 뭔가 막혔다? 내 머릿속에 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은 이해가 되더라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되는지를 해보자고. 그게 내가 목차 설정을 잘해서 폴더 정리가 제대로 잘 됐는지의 어떤 그런 확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백지복습법 정말 문법 공부에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 그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봤나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까먹는 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주기마다 복습을 해주면 장기 기억으로 이제 남아가지고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머리에 남아있어요 라는 그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럼 복습했을 때 좀 효율적이냐? 노트 정리를 하고 이제 백지복습을 하셨잖아요. 노트 정리를 계속 할 건 아니죠. 하나 해보면 끝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계속 복습을 하고 백지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백지복습을 우선 노트 정리하고 다음날 한번 하시고요. 암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일 뒤에 한번 또 해봅니다. 1일로부터 플러스 3일일 때 또 이때부터 플러스 7일, 일주일 뒤에 또 해봅니다. 그 다음에 2주 뒤에 합니다. 또 한 달 뒤에 합니다. 여기까지를 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내가 30일 하고도 또 기억 안 나? 웬만하면 안 그럴 텐데 그럼 또 다시 좀 더 자수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좀 봐주시면 된다. 문법, 고등학교 문법이 개념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쌓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1회독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를 그렇게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는 게 크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초반에 좀 잘해주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문제풀이로 넘어갔을 때 수월하게 좀 하실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이게 다 끝났을 때 문제풀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문제풀이는 공부 단계가 아니라요. 내가 공부한 거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언제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걸 채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전부 다 완벽하게 됐다 싶을 때 문제를 풀어봐. 근데 그럼 나한테 뭔가 삐끗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네? 아니면 내가 몰랐던 게 있네? 그때 그렇게 잡는 용도로 쓰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풀이는 확인하는 용도인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마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노트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네,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잘 설명을 드리자면 개념 노트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개념 노트 겸 오답 노트를 만들 거야. 즉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단권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단권화 할 거예요. 수능장에 이거 하나 들고 들어갈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노트, 물론 패드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제가 알기로는 그 뭐 굿노트 막 이런 거 쓰시잖아요. 플렉스를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근데 그게 페이지 추가가 바로바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종이 노트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언제나 손을 직접 움직이는 우리는 패드로 문제를 풀지 않고 시험장에서는 종이로 문제를 푸니까요.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건 순서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이 노트가 있다면 이렇게 양 페이지가 있겠죠. 뭐 여기다가 개념을 작성하고 이쪽을 남기시든 반 이상이니까 여기까지만 작성하고 이만큼을 남기시든 요만큼을 쓰지 마세요. 즉 개념은 여기에다가만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만 반 이상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고 왠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노트에다가 페이지 수를 기입해야 돼. 왜? 제가 단권화 하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 개념 노트 겸 오답 노트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개념을 작성했어. 근데 이 개념과 관련해서 내가 모르는 문제 혹은 틀린 문제가 계속 나올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내가 모르는 예시가 나오거나 틀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1페이지에다가 작성한 이 개념에 내가 틀린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옆에다 적어줘야겠죠? 근데 적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집, 시험지와 이 노트가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 이 문제 틀려서 내가 노트에 내 개념 노트 3페이지 옆에다가 작성해 뒀다. 이게 연동이 돼야지 왔다 갔다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를 기입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그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목차 들여쓰기를 하라는 게 우리 이 부분에다가는 개념 쓰고 여기다가 비워두자 그랬잖아요. 개념 쓸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뭐 1, 의문 1-1 의문의 정의
뭐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 1- 그 안에서도 또 뭐 자음 체계, 모음 체계, 그 다음에 1-2 해서 음음 변동.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하는 것 있죠. 네. 이거를 좀 하셔야지 내가 아까 말했던 그 폴더, 목차에 대한 감이 좀 올 겁니다. 내가 현재 어떤 단원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케이스를 배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감이 좀 오려면은 목차에 대한 어떤 그런 감을 좀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해서 목차 들여쓰기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언제나 나는 정의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예시 때문에 틀리는 거기 때문에 예시를 꼭 같이 기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빈 공간에는 뭘 할까요? 내가 비워둔 여기는 뭘 할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답 노트 겸 개념 노트가 되자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개념을 적었어. 내가 여기가 예를 들어 음음 변동을 적어놓은 페이지라고 봅시다. 음음 변동 중에 교체를 적어둔 페이지야. 근데 내가 음음 변동 교체 중에서 이게 교체에 있는 걸 나 몰랐다 하는 문제 풀다가 틀린 게 나오죠. 그러면 문제 전체를 다 오답 노트로 옮길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 개념과 그 예시를 모르는 걸 거기 때문에 그 옆에 이거가 뭐 교체더라, 탈락이 아니더라 이런 거 써놓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라고 여기를 비워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채워가서 개념 노트 겸 오답 노트 이렇게 해서 단권화를 하셔서 그거를 꾸준히 읽어주시고 그렇게 복습해주시고 가끔씩 돌려가면서 그거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저희 엄매폴드 개념 정리편 그 뒤로는 이제 빈집털이라고 문법을 아무리 똑똑한 친구더라도 문법 1회독 이제 개념 수업을 수강한다고 해서 빵꾸 없이 모르는 거 없이 틀린 문제 없이 100% 완벽하게 문법을 정복할 수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똑똑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1회독 혹은 2회독을 하신 다음에 개념 강좌를 그 다음에 이어서 저의 그 이후 커리큘럼을 통해서 문제풀이와 문제 분석을 통해서 나에게 빈 빵꾸가 있지는 않은지 해서 빵꾸를 메꿔가는 해서 빈집털이에요. 우리 그거 과정까지 쭉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우선은 개념이 잘 잡혀있는 게 필요하고 개념 노트를 바로바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귀찮다고 안 만드시면 안 됩니다. 개념 노트는 지금 만드셔야 돼요. 처음 할 때 만들어야지 그 이후에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 바로바로 복습하는 겸 손으로 노트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암기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 확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문법 공부 방법 그다음에 노트 정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강의실에서 만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년 함께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 강의실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